안녕하세요, 건담 다이어리입니다. 프라모델 도색 및 간단한 커스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의 일상들도 조금씩 담아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먼지만큼의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누르기 전에 도색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과 기초적인 상식들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구독자의 의견도 주고받고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들 가조립은 잘 하시니까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도색 전에 간단한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요. 가조립부터 마무리하고 다음 필요 작업도 같이 해보시죠. 가조립을 완료했다면 라인들을 먼저 정리해줘야 할 텐데요. 이 작업을 선행하는 이유는 디테일 정보량을 늘려줌과 먹선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먹선을 넣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각 부분의 음영을 뚜렷하게 보이게 해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서페이싱 없이 그냥 라인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서페이너를 먼저 뿌려주고 라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서페이싱을 해주면 좋은 점이 지나쳤던 게이트 자국도 보이게 되고 무채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컬러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상황에 따른 단점보다 이점이 많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도색이 두꺼워지거나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elling the truth, telling me lies. I can't handle it, you gotta decide. Give me a hug, give me a kiss. There's no way back, one time you started like this. Take me away, take me away. We leave this land and no one needs to stay. Take me away, don't wait for the day. So in the night and we will shine and play. Take me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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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away, me away, me away, me 충분한 건조를 하고 패널 라이너로 라인을 파주었는데요. 가조립만 하실 분들도 먹선을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 팁이 되겠네요. 이 작업을 먼저 해준다면 디테일 정보량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스텀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패널 라인인 만큼 기본 라인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자신의 취향대로 조금씩 디테일업을 한다면 건담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When you touch my skin, a beautiful sin. This magic eyes, I can only give in. Now this is the truth, just me and you. There's so many things that I wouldn't
지루한 패널 라인을 마쳤다면 접합선을 확인하고 수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공을 들인 만큼 사소한 부분도 신경 써주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스핀과 안핀이 맞물리는 부분이 뻑뻑해서 힘주어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다소 발생합니다. 결합 부위에 틈이 생긴다면 다시 벌어지는 현상도 생기고요. 그래서 보통은 접합선 수정 후 집게 같은 것을 물리고는 합니다. 바주카 포신을 제외한 뒷부분은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패널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접합 수정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안핀 부분을 컷해 줌으로써 유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힘도 덜 들어갑니다. 조립면을 고르게 하기 때문에 안핀을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접합선 수정할 때도 집게를 물려야 하거나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요. 이 방법은 가조립할 때 분해하기 좋게 하기 위함도 있어요. 이상해. 가조립 단계에서 확인해 보시고 잘라주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무습지를 적당량 흘려 넣어줍니다. 끝에서 조금씩 흘려 넣어주는 것을 추천하고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플라스틱이 녹는 부분이 많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겠죠. 접착면을 정리하기 위해 사포 220번부터 600번까지 준비해줍니다. 불어오는 면은 없어질 때까지 밀어주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이나 면이 망가지는 일이 없이 문질러줍니다. 좁은 면은 아트나이프나 조각도 혹은 패널 라인으로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로 600번 사포로 거친 면을 잡아준 뒤 페이싱하면 말끔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샌딩을 했기 때문에 가루들과 먼지가 묻어 있어 세척을 해주고 건조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상업 목적의 모델링이 아니라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먼지만 정리하고 바로 도색 준비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세척하고 건조를 빠르게 하는 팁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누르기 전에 구독. 각자 선호하는 브랜드의 페인트를 컬러에 맞게 준비를 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다면 약간의 조색을 해줍니다. 컬러 차트나 웹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게 조색을 해주면 되는데요. 경험이 중요한 일인 만큼 소량의 희석으로 페인트 낭비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도료는 원색과 화이트 같은 경우 피니셔스를 사용하며 프레임 컬러나 특수 컬러는 가이아노츠와 분재, 메탈릭은 IPP4를 주로 이용합니다. 희석 신너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카넬사의 라커 신너 프레쉬를 사용하는데 이유는 프레쉬하기 때문에 모델링 신너라면 상관이 없고 공업용 신너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모든 페인트나 신너들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 제품도 요즘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많고 가성비가 좋아 저도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평소 페인트 한 병을 신너 2, 도료 1의 비율로 희석을 해두고 사용합니다. 네임택을 따로 붙여두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조색하여 사용합니다. 흰색보다 채도를 줄인 회색 계열을 선호하는데 이번 발바토스의 화이트 컬러를 좀 육중해 보이는 느낌으로 도색해 줄 예정이에요. 컬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색상이 아주 다양하죠. 컬러 차트와 다른 컬러라도 비슷한 컬러나 자신이 선호하는 컬러를 채택해서 조색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취향에 맞게 컬러를 선택한다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화이트 컬러에는 차폐력이 좋아 피니셔스의 파운데이션 컬러를 자주 사용합니다. 발색도 아주 좋고요. 슈퍼쉘 화이트에 파운데이션 컬러를 2대1 비율로 섞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화이트 컬러만 3가지가 됩니다. 순서대로 각각의 컬러를 준비해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조색을 해주시고요. 의도한 바가 있다면 상황에 맞게 조색을 해줍니다.
부품들을 도색 쉽게 물고 도색을 시작해줍니다. 서페이서는 보통 1200번을 사용하고 있고 오토 모델링이나 유광 도색할 경우에는 1500번을 사용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무광 마감은 1200번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저는 1200번 정도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색상에 맞게 도색을 해줍니다. 팁을 드리자면 촉촉하게 뿌리되 아랫도장이 녹아서 페인팅한 컬러와 섞이지 않게 브러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색 시 끝부분에 도료가 맺히게 된다면 해당 부분이 아랫도장이 녹아 끝부분만 색이 진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브러싱, 마스킹, 개조나 개수 관련 각 테크닉적 부분은 한 편 한 편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이 필요한 부분은 마스킹을 해줍니다. 작게 잘라서 붙일 부분과 넓게 붙일 부분의 경계를 잘 체크하시고 꼼꼼하게 붙여줄게요. 마스킹의 끝부분이 들쳐져서 그 사이로 도료가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인팅 역시 너무 흐르게 뿌리면 아무리 마스킹을 잘해도 벌어진 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너무 날리지도 않게 너무 흐르지도 않게 브러싱을 해줍니다. 컬러 분할의 경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도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화이트 컬러와 회색의 경계를 잘 어우러지게 컬러 포인트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각자의 취향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컬러의 짙어짐과 옅어짐의 완급 조절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모호성을 주고 자세히 보면 색이 좀 다르구나 정도를 선호합니다. 원작을 보다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디테일 정보량을 늘려준다는 느낌만 주면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꼭 나 도색 잘합니다. 마스킹 잘합니다. 티를 내는 것보다 잘 어우러지게 작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취향에 맞게 너무 과하게 또는 바둑이 같이 만드는 것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한 번에 여러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지루할 수 있으니 각 부분의 파트를 나누어서 도색해주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미로 하기에 너무 고된 작업이다 보니 결과물을 빨리 보기 위해 필요 부분의 작업을 건너뛰고 스스로 타협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작업하는 방법처럼 각 부분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신다면 지루함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도색을 했다면 마스킹을 떼내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지향하여 도색하였습니다.
부품 단위로 도색을 하기 때문에 색상의 편차가 커 보이지 않지만 마감제를 뿌리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질감 없이 작업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저 또한 아직은 많이 미숙하다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만의 개성을 찾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뚜렷한 나만의 색깔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뭐를 잘못 잡수셨나? 도색을 하고 마스킹을 떼내어 줍니다. 각 부분에 먹선을 넣어주고요. 충분히 말려준 뒤 면봉이나 전용 패널 라인 지우개 등을 이용하여 에나멜 신너 등으로 번진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솔벤트 등 아크릴이나 수성 먹선의 경우 해당 제품에 맞게 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고 작업을 해줍니다. 조립 먼저 한 뒤 먹선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에나멜 등 유성 먹선을 사용하시고 에나멜 신너를 사용하신다면 파츠들이 깨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유성 신너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분해된 상태에서 먹선을 넣어주고 닦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패널 라인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먹선이 막히는 부분 없이 잘 들어갑니다. 너무 이곳저곳 닦아내기 힘들게 많이 흘려 넣지 마시고 닦아내기 좋은 위치를 잡아 몇 군데만 찍어줍니다. 저는 에나멜 유성 먹선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에나멜 신너를 사용하여 닦아주겠습니다. 면봉이나 먹선 지우개 등을 이용하시고 가급적 면봉보다는 먹선 지우개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얄매도색 팔아서 잡히는 것 아무거나 사용합니다. 면봉의 단점은 면봉머리가 거칠기 때문에 메탈릭 도장이나 얇게 도장된 부분에 먹선을 진하게 넣거나 에나멜 워싱 등을 할 때 잘 지워지지 않아 힘주어 비비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도장면에 상처가 생겨서 먹선이 번지는 경우도 생기고 해당 도장 부위가 지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면 먹선 지우개 같은 경우 고운 압축 스펀지 같은 재질이라 스크래치나 꾹꾹 눌러도 도장이 벗겨질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먹선 지우개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면봉 같은 경우도 크게 위험성은 없지만 도색을 해보신 분들 중 흰색 부위라든지 메탈릭 도장에 에나멜 워싱 등을 할 때 면봉을 사용하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분들은 면봉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먹선 지우개가 평탄한 부분이 있고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각몰드나 구석진 부분을 지울 때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숙련자분들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초보분들에 한하여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먹선 지우개를 추천합니다. 먹선을 지워주고 데칼을 발라주어야 할 텐데요. 데칼은 브랜드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데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데칼 작업 시 마크 세터나 마크핏 등 데칼 관련 용품을 이용하여 붙이면 접착력이 더 좋아집니다. 저는 쓰다 남은 데칼 이것저것 아무거나 사용하지만 형식에 맞게끔 붙여줍니다. 치타 건담에 사자빛 마크가 붙어 있으면 좀 웃기겠죠? 그리고 간혹 잘 안 붙을 경우에 마크핏 등을 이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관련 제품을 이용하셔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칼 품질이 떨어질 경우나 접착력이 떨어지는 데칼의 경우는 마감제를 뿌릴 때 바람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건조 후 해당 부위에 다시 데칼을 발라주신 뒤 가볍게 마감을 한 번 더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팁이지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독. 그러면 안 돼. 마감제를 분사하고 나면 간혹 데칼의 물기를 닦아낼 때 접착제가 쓸린 자국이 생깁니다.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데칼을 발라줄 부위에 마크 세터를 가볍게 발라주시고 해당 부위에 데칼을 올려줍니다. 평소처럼 물기를 잘 닦아주고요. 잠시 건조를 해줍니다. 물기가 완전히 말랐다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줍니다. 물기가 남아있다면 마른 티슈 등을 이용해 닦아내어주면 데칼 접착제 등 자국이 남지 않고 깨끗이 마감이 됩니다. 데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접착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마크 세터를 이용하여 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접착력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물티슈로 닦아낼 때 데칼이 쓸려나갈 수 있으니 걸 관련 제품을 이용하시고 혹시라도 2번, 3번 작업하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데칼 작업 후에는 마감제를 뿌려줍니다. 마감제는 군제 GX114 슈퍼 스무스 클리어를 주제 1, 신너 2의 비율로 희석해 주었고요. 지금까지 사용해본 무감 마감제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마감의 희석을 너무 묽게 해서 뿌리거나 너무 많이 뿌려 하도가 높게만 하지 않는다면 마감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만 너무 멀리서 뿌리면 반건조로 인한 백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서 흐르지 않게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감을 하고 급하게 조립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건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랫도장이 마감재의 신너 침투로 인해서 약간 불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랫부분이 충분히 말라야 조립 시 마찰 부분에 도료 밀림 현상이나 까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3시간 이상 건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작업은 부품이 작기도 하고 킷의 크기에 비해 디테일의 밀도가 높아 작업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노출이 되지 않는 내장 부품의 경우 단순 투톤 컬러로 도색하였고 최대한 간단하게 작업하여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 기초적인 작업만 하였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프라모델 도색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입문자분들께서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부분만 잘 지키셔서 작업하셔도 만족도가 꽤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도색을 좀 하신 분들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본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보시는 동안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로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편부터는 좀 자중하고 진중한 분위기로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나머지 파츠들의 제작은 설명 없이 영상으로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고 후기로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과정이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빌드였고 최소한의 작업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SD 베이스라 머리도 크고 우스꽝스러운 프로포션이지만 나름 멋짐도 있고 많은 요소가 있어서 제작 과정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막과 부가 설명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로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상업 목적의 채널 운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채널명은 G 다이어리로 정하고 프라모델 제작을 기록하는 채널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허세끼 가득한 영상만 만들었었는데 제가 3D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설명을 해줘야 시청자는 이해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영상으로 보여줘도 부가적 설명이 없다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방향성은 설명 포함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궁금한 것은 게시판 또는 댓글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이해를 도와드리려 합니다. 혼자 모든 작업을 하다 보니 영상 제작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작업실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왼쪽 팔꿈치에 요걸로 연결되는 부분에 쇠판을 2개 끼웠습니다. 건당 개조개수 하다가 저까지 개수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로 돈 좀 버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저것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늘 마이너스입니다. 수익 창출이 있을 때도 유튜브 수익 월 3만원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1년간 작업을 안 하다 보니 수익 창출이 끊겨서 지금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정말 애정이 없다면 못하겠더라고요. 우울증에 몸 아픈 것도 서럽고 약 먹고 헛소리했다가 한동안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많이 좋아져서 속에 있는 지난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작업실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한 달에 숨만 쉬어도 100만원씩은 무조건 지출이 되다 보니 작업실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고 많이들 찾아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계속 채널을 유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작업은 뭘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 채널 먼저 좀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큰 작업을 할 것 같네요. 개조개수도 조금 들어가고 인기도 있고 뭐 그런 기수로 준비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줄이기로 하고 더 알찬 내용을 담은 제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